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모의 목사입니다. 주일 이후에 목이 좀 많이 상했었다가 이제 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106명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했다는 소식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핵심은 다들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 이른바 절윤, 윤석열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지지율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버티는 국민들이 있는 시점이에요. 그 국민들을 향해 국민의힘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너희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품위를 지키는 보수 엘리트들이다. 우리는 윤석열과 관계없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그래도 나름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대표 보수 정당의 지도부가 나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싶어서 현실이 물론 녹록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뚝심 있게 밀고 가주기를 응원했습니다. 끝까지 의원들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도 듣긴 했어요. 그러나 결국 현실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겠구나 싶습니다. 결국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저는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넘어서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논리는 이겁니다. 윤석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윤석열과 거리를 두어야 중도층이 돌아온다. 지방선거를 이기려면 지금 이 선언이 필요하다. 나름 전략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정말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겁니까? 계엄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계엄 전에, 탄핵 전에는 뭐 했는데요? 그때는 괜찮았습니까?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에요.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흔들고 이 나라의 체제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자기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칼을 빼든 대상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싸우고 있는 보수주의 국민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략적 실수가 아니에요. 방향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완전히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고 스스로 보수 정당이길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윤석열을 버린다. 선거가 다가왔으니 중도층 눈치를 본다. 전략적이라고 하겠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선택의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를 외면하고 단기적인 계산으로 자기들의 방향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 밥그릇부터 챙기고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팬덤 정치다. 한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다. 비이성적이다. 극단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절연을 선언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윤석열 개인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했던 문제들, 즉 대한민국이 좌경화를 넘어서서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경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 특별히 부정선거 척결, 그리고 종북 세력 척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뜻을 같이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윤호개인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 우리는 여전히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윤호개인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호개인은 한 사람에 대한 팬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한 결집인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에게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호개인을 거부하고 절연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싸우는 국민들의 등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수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김없이 그런 얘기들을 또 소위 같은 진영 내에서 하더라고요. 분탕질하지 마라. 갈라치기 하지 마라. 무조건 국민의힘으로 뭉쳐서 이번 지방선거를 이겨야 한다. 껄핏하면 분탕질이라는
소리래요. 뭐만 지적하면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결의문을 발표해서 절연을 선언한 의원들입니까? 먼저 등을 돌린 게 누구냔 말이에요. 먼저 선을 그은 게 누굽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얼마나 지지하고 응원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말도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선거가 다가오니까 자기들 알량한 그 의원직 지켜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결정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보수주의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믿어지는 얘기를 좀 해보세요. 정작 목숨 걸고 저항하는 국민들은 버리고 중도층? 대체 그놈의 중도층이 뭔가요? 중도층을 끌어당기려면 더더욱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생존을 위해 진실을 팔고 백성을 버리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요, 절윤을 선언하고 지방선거에서 설령 이긴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집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경화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도 방향도 잃어버린 정당이 선거에서 만약에 이긴다? 생각보다 선전해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긴 합니다만, 설령 그렇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식의 마인드, 그런 식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보수 정당 운운하면서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이중대처럼 움직이는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면 그건 대한민국 정상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뿌리까지 썩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최소한 민주당이 그 짓을 하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저항이라도 하죠. 그런데 보수 정당이 그 짓을 하면요, 저항할 대상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수주의는 스스로 괴멸되는 거라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수 정치가 대체 무엇을 지키는 세력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 정체성이 완전히 지금 흐려졌습니다. 원칙을 버리고 승리를 택하는 게 보수주의입니까? 그건 그냥 기회주의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자가당착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든, 아니면 외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무너지게 되든, 그 이유를 이끌어갈 보수주의의 리더십은 이번 절윤 선언으로 사실상 해체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보수 제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마법처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오래도록 뿌리 내려온 거짓 위선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렀던 자들을 그 선택의 결과로 공개적인 수치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이 하나씩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당장의 선거 승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도 부정하고, 윤어게인도 아예 절연하고, 국민들도 조롱하고, 어디 한번 잘 해보라고 하세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 밀어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단번에 상황을 역전시키리라는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갑자기 확 뒤집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게 더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충분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견디는 시간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로서도 안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더 키우고요, 지금의 이 시간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버티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견디는 방법은요,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라도 끝까지 저항하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그래야죠. 누군가는 그러겠죠. 정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정체라는 게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는 적어도 지금 통할 얘기는 아니죠. 국민의힘에
무슨 지금 전략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서 유일한 전략은요, 진실을 밝히고 진리를 드러내고 거짓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전략 운운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교활한 협작꾼들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